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 상황실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도를 낮춘 형광등 아래 12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져 있었고 각 화면마다 중동 상공에서 이동 중인 열점들이 빠르게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4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미 11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14개월을 기다리라고 지금 저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그 목소리가 방을 갈랐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미군 기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고 미국이 32년간 자랑해온 패트리어트 체계는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38만 8천 명의 미군 장병이 그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화면 하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발사, 표적 포착, 직격, 소멸. 연속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씩 붉은 점들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다섯, 열. 스크린 위에서 이란의 미사일들이 하늘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상황실의 보좌진들이 화면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쏜 것은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발사관 위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하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카터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맡고 있으며 주한 미 대사관에서 4년을 근무한 외교관입니다. 32년 경력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제 분석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 그 방패의 정체,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숨겨진 50년의 역사는 제가 4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부티셀의 치욕스러운 회의장에서부터였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장, 벨기에 부디셀, 유리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인공 조명이 32개국 대표단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방공망 강화안, 패트리어트 팩3에서 팩4로 이어지는 계획. 32년 경력에서 이 정도 브리핑은 아침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 야체크 코발스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에는 외교적 완충제가 없었습니다. 국방차관 출신의 그 눈매에는 수십 년의 냉정함이 새겨져 있었고 그 냉정함이 지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실제 요격 성공률이 스크린 위에 떠있는 기밀 수치와 정말로 일치합니까? 제 뒤에서 미국 측 보좌진들이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기밀사항입니다만 패트리어트는 걸프 전부터 실전으로 검증된 거기까지 하십시오. 코발스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한국 측과 논의 중인 48조 원 규모의 방공망 도입 검토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체코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마치 사전에 신호를 맞춰둔 것처럼 5개국 대표가 연달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 도입 검토서. 저는 연단 위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20개국에 가까운 대표단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자들이 그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발스키가 마지막 칼끝을 꽂았습니다. 동맹의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차관보님,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32년 경력에서 그토록 처참한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정회가 선포되자마자 저는 복도로 내달렸습니다. 주머니 속 보안 전화기가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돋았습니다. 말콤, 그리어, 국방부 부차관보, 로키드 마틴 출신, 워싱턴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전문 인사의 수혜자, 무기 도입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퇴직하면 다시 방산업체 고문직으로 돌아가 수십억을 챙기는 그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대자마자 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카터, 나토 회의장 생중계 다 보고 있어. 폴란드가 한국산을 입에 올리는 꼴을 두 눈 뜨고 구경만 했다고 자네 정신이 온전한 건가?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개국 가까이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입닥쳐. 이건 내 영역이야.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사업을 사수하는 것이 곧 미국의 국가 안보를 사수하는 거란 말이야.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해서 보고서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어의 분노 뒤에 있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방패는 미군 38만 명을 살릴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퇴직 후 수십억 연봉을 갉아먹는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노르웨이 대표가 제 곁에서 발걸음을 늦추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터 차관보, 당신들이 로비 자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지하 55m 아래에서 영혼을 깎아가며 방패를 빚고 있더군요. 그는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납기가 28개월이라고요. 한국은 46시간 만에 배치를 끝낸다던데 46시간, 패트리어트의 28개월 대 한국의 46시간, 그 숫자의 낙차가 저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28개월이라면 미사일이 날아드는 동안 방패는 아직 공장 안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6시간이라면 명령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방패가 전장에 먼저 도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기내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안다고 자부해왔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의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러나 제가 그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팁셀에서 굴욕을 삼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의 전장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이미 적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CIA 현장 조율관 라이언 듀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와 이란 국경이 맞닿은 자그로스 산맥, 그 겨울을 단순히 춥다는 한마디로 담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얼어붙은 공기가 폐부를 찔러대고 화약 연기와 쇳내가 뒤엉킨 안개가 골짜기 깊숙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언 듀발입니다. CIA 현장 조율관으로 이 메마른 땅에서 10년 넘게 정보원을 심고 전황의 결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보복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산등성이 너머에서 최신형 T-72 전차들을 선두로 내세워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쿠르드 민병대원들은 절벽 끝으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미국이 약속했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보급로가 끊겨 도착할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곤 세월에 낡아빠진 AK 소총뿐이었습니다. 듀발 전차 세대가 서쪽 능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10분 안에 기지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달아 바르자니 지휘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또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권총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펜타곤의 관료들이 워싱턴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다음 달 예산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이곳의 병사들은 방패 한 장 없이 거대한 철갑 괴물 앞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능선 아래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던 쿠르드 전사 하나가 가느다란 발사관을 어깨 위로 올려 걸쳤습니다. 제블린보다 눈에 띄게 가볍고 날렵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기를 생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격 바르자니의 외침이 골짜기를 가르는 순간 주황빛 화염이 좁은 협곡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발사된 유도탄은 기이할 만큼 고요하고 빠르게 날아가더니 이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을 정확히 내리꽂았습니다. 폭발과 함께 전차의 포탑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3분이 지나기도 전에 이란의 전차 세대가 시커먼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유도탄의 궤적을 더듬었습니다. GPS 교란 장치가 맹위를 떨치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표적의 급소를 찾아드는 정밀함. 그것은 제가 10여 년 동안 전장에서 목격해온 그 어떤 무기와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투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바르자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어깨를 하나씩 두드리며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바르자니 지휘관, 방금 저 무기의 정체가 뭡니까?
바르자니는 말없이 발사관 측면에 작은 명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작한 보병 중거리 유도 무기, 현궁.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듀발, 당신 나라 무기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겁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없습니다. 바르자니가 불타는 전차 잔해를 등지고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수송기를 띄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끝없이 쫓겨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손에 쥐어진 방패입니다. 그는 불에 그을린 전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눈 덮인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한국군 옆에 서 있는 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터키군 소속으로 한반도에 파병되셨습니다. 쿠르드 출신이었지만 터키 국적을 달고 유엔군에 합류하셨죠. 바르자니의 목소리가 한 톤 깊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제게 반복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품은 민족이라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보고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본 사람들만이 만들어내는 무기에는 독특한 냄새가 배어 있다고. 그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기필코 살아남겠다는 절박함이라고.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석양빛 아래에서는 또렷이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번줄에는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건네받은 선물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바르자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 부하들의 손에 들린 이 한국제 방패가 할아버지께서 수십 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손을 내밀어 주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억눌린 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그 역사적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안테나를 펼쳐 백악관 상황실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쿠르드 전선에서 기적이 발생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 납기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사이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현장에서 적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다. 보병용 장비가 이 수준이라면 그들이 감춰둔 진짜 방공체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 보고서가 전송된 지 불과 1시간 뒤 워싱턴의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신호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듀발의 긴급 보고서가 펜타곤 본청에 도달한 순간 그곳의 공기는 독가스라도 살포된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쓸만하더라는 감상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책임진다고 공언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름조차 낯선 한국제 현궁이 이란 전차 부대를 전멸시켰다는 표적 확인 보고서였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말콤 그리어의 서늘한 호출장이었습니다. 그리어의 집무실은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타곤의 가장 위압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강물이 아니라 알링턴 국립묘지의 하얀 묘비 행렬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무덤을 등진 채 그리어는 지금 자기 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카터, 자네가 올린 그 보고서 당장 삭제해. CIA 요원이 현장에서 착각을 일으켜 오류 정보를 보고했다고 정정해. 실전 데이터입니다. 부차관보님, 저는 그의 눈을 흔들림 없이 마주봤습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한국제 무기로 이란의 전차 부대를 저지했고 우리 요원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덮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어가 비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안보 자네가 입에 올리는 그 안보가 로키드 마틴의 8조 원짜리 배당금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원 군사위의 프레스턴 하 위원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서를 뿌리고 있어 자네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동맹국을 기만하고 적국 무기를 선전한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거야. 창 너머로 알링턴 묘지의 하얀 비석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잠든 병사들의 목숨보다 로비 자금을 앞세우는 이 남자 앞에서 저는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무부 비밀 서버를 경유하여 그리어가 각국 대표단에 살포했다는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 실전 미검증 사항 요약,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천궁은 고온 환경에서 작동 불능이며 주요 부품이 미국산이라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토 20개국 가까이가 그리어의 허위 문서보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한국 무기의 실제 전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보좌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부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어 부차관보가 검증단을 꾸렸습니다. 내일 새벽 오산 기지로 출발합니다. 검증단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CIA 무기 분석관 댐시 로건, 의회 조사관 칼 벤더. 로건은 로키드 마틴에서 15년간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벤더는 프레스턴 하 위원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형편없다는 결론을 미리 써놓은 채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 현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면 한국의 방패는 영원히 중동의 하늘 위에 오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군 장병들의 목숨으로 치러지겠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검증단에 직접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옆자리에는 로건과 벤더가 차갑게 굳은 미소를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로건의 가방 속에는 결함 촬영용 고성능 카메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벤더는 처음부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내내 저는 한반도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국은 로비스트들이 촘촘하게 엮어놓은 이 그물을 실력 하나만으로 찢어버릴 수 있을까?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32년 전 한국에서 처음 배웠던 두 글자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단어가 품은 무게를 미처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통하기에 워싱턴이 쌓아올린 8조 원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오산기지의 활주로가 기창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산 공군기지, 군용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를 짓누르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트랩을 밟고 내려서자 한반도 특유의 칼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2년 전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맞았던 그 건조하고 매서운 공기. 하지만 지금의 오산기지는 제 기억 속 한적한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한국 공군 수송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정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장비들이 위장막 속에 몸을 숨긴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과 기술진이 야간 조명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정밀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보님, 저기 좀 보십시오. 한국 측이 벌써 쇼를 차려둔 모양이군요. 제 옆에서 댐시 로건이 비아냥을 섞어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칼벤더는 노트를 펼쳐든 채 주변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인물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오태건 소장, 외교부 설하나 국장. 오 소장은 짧게 깎은 머리에 단단한 체격의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고 서 국장은 차분한 표면 아래 날카로운 지성을 감춘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카터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 국장이 단정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국장님,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서 국장과 오 소장의 눈에 의외라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들이 아니라 제 등 뒤에 있었습니다. 로건과 벤더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검은 SUV 세 대에 나뉘어 올랐습니다. 오 소장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동 중에 이것을 좀 살펴보시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저희 방산 수출 현황판입니다. 화면 위지도에는 주황색 점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에는 국가명, 계약 품목,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 전차 1000대, 사우디의 무인기 패키지, 나토 회원국 과반수가 도입을 검토 중인 천궁 이치와 L3 방공체계,
최근 방산 수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오 소장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로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숫자 노름은 치우시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럴듯한 그래프를 감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실제 타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벤더도 거칠게 노트를 펼치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단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산 부품의 라이선스를 위반했거나 요격 데이터가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각 도입 차단 권고안을 제출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오 소장은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만 띄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춰둔 진짜 증거를 확인하러 가시죠. SUV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찬 길을 따라 15분쯤 달렸을 때 거대한 콘크리트 벽체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런 간판도 건물 흔적도 없는 산중턱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구조물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지하로 연결된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낮은 진동음이 지면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한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 로건과 벤더는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오 소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55m로 내려갑니다. 천궁의 심장부입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의 압력 변화와 함께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건과 벤더는 무표정을 연기했지만 그들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낡은 공장이나 조잡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15년을 보냈다는 로건이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하얀 조명, 습기 한 점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기, 축구장 12개를 이어붙인 규모, 그 모든 공간이 오직 천궁 I와 LCAM의 요격탄 제조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 어디에도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주황색 로봇 팔들이 정교한 군무를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육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밀함으로 단체를 깎아내고 회로를 심어 넣고 보이지 않는 나사 하나하나를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오 소장이 대형 디스플레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요격탄 생산 속도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PAC 3 생산 라인보다 정확히 12배 빠릅니다. 불량률은 나토 군수품 품질 기준 상한선의 120분의 1 수준입니다. 12배. 로건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리어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28개월을 14개월로 단축했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시각. 한국은 그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완벽한 방패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로건은 당혹감을 감추며 결함 촬영용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그리어에게 보고할 결함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로봇팔 사이로 다가가 갓 조립된 요격탄의 표면을 스캐닝하고 내부 회로 구성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로건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스캐너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건, 뭔가 잡았나 벤더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로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공차 범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제가 접해본 그 어떤 미국제 무기보다도 표면 마감이 정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 소장이 생산 라인 끝에 자리한 거대한 철문,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 선반에 수천 기의 완성된 요격탄이 빼곡히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녹색 LED 불빛이 일제히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천 개의 녹색빛이 어둠 속에서 호흡하듯 깜빡이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맥박 같았습니다. 로건은 쥐고 있던 스캐너를 힘없이 가방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귀에 꽂힌 통신기 너머로 그리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결함 찾았어. 빨리 보고해. 로건은 대답 대신 통신기를 빼내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시 뒤 그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어의 문자였습니다. 실패해도 좋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 뒀으니까. 오 소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시기엔 이릅니다. 이제 이 방패들이 실제 하늘에서 어떤 기적을 펼치는지 확인하러 가실 차례입니다. 서해 사격 시험장. 당도했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바다를 통째로 집어삼킨 상태였고 초속 15m를 넘는 강풍이 방파제를 때리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격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호 소장과 한국 측 기술진의 얼굴에는 한 줄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로건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밤새 그리어와 통화하며 최후의 함정을 설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 소장님, 실사격에 앞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적 데이터로 시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로건이 화면을 돌려 보여준 것은 미군이 개발한 최신형 스텔스 기동 표적기였습니다. 이란이 운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완벽하게 모사한 물건이었습니다. 스텔스 코팅에 불규칙한 회피 기동까지 더해진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패트리어트조차 요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최고 난도의 설정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쉬운 표적 말고 진짜 이란의 실전 무기를 막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가져온 강력한 전자전 장비도 가동하겠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의 방패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로건의 음성에는 명백한 악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검증 실패 보고서를 작성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오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 소장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서하나 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로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 국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시험 조건 변경 동의서입니다. 미국 측 스텔스 표적기 사용, 악천후 조건, 전자전 환경 추가까지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서명하시죠. 로건의 눈동자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어가 준비해둔 비장의 패를 한국은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해무를 가르며 발사된 스텔스 표적기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지그재그 궤적을 그리며 돌진해 왔습니다. 그 순간 로건이 노트북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렬한 전자전 노이즈가 레이더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손실, 표적 식별 불가. 관제실 요원의 보고에 로건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다기능 레이더가 스스로 주파수를 가변하며 재밍을 뚫고 표적을 다시 포착했습니다. 발사. 오 소장의 명령과 동시에 지상에서 천궁 아이오 요격탄이 치솟았습니다.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화염이 해무를 갈라 제치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을 꿰뚫는 금빛 바늘 같았습니다. 3초, 5초, 7초. 레이더 화면 위에서 두 개의 점이 무서운 속도로 좁혀들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직격, 표적 소멸, 스크린 위에서 붉은 점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해무 저편 어딘가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왔습니다. 로건이 곧바로 두 번째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GPS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직격, 표적 소멸. 로건의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 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은 운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이란의 실전 교리인 벌떼 타격을 재현합니다. 전 표적 사출하십시오. 순식간에 스크린이 수십 개의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고도로 기어드는 순항 미사일부터 고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각기 다른 속도와 각도로 쇄도하는 32발의 표적. 미군 기지 하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실전 타격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스스로 표적의 위협 순위를 판별하고 요격탄을 순차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에서는 엘리세임이, 중저고도에서는 천궁 투이아이가 교차하며 불을 내뿜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2분 뒤,
관제탑의 모든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소멸했습니다. 전 표적 요격 완료. 성공률 100%. 탐지부터 요격까지 소요시간은 패트리어트 대비 7배 빠릅니다. 관제관의 무미건조한 보고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7배. 그것은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로건이 의자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리어의 전화였습니다. 관제탑이 워낙 고요했기에 수화기 너머로 그리어의 고함이 새어나왔습니다. 로건, 실패 장면 확보했어. 내일 아침 청문회 자료로 넘겨야 한다고. 로건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눈앞 스크린에 찍힌 100%라는 숫자가 그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로비스트의 오만함이 걷히고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 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기계가 닿지 못하는 영역을 사람이 채우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격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평범해 보이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군사시설 특유의 삼엄한 경비도 위장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하 생산 기지의 인공적인 냉기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밀 마그네트가 돌아가는 아주 희미한 소리.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술 브리핑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벤더가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오 소장은 대답 대신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클린룸 복장을 하고 확대경을 쓴 채 손가락 끝으로 무언가를 아주 느리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듯 그는 오직 눈앞의 금속 조각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임채홍 수석기술관입니다. 34년간 미사일 추진체 핵심 부품만을 다뤄오신 분이죠. 오 소장의 소개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유리알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거친 금속을 만져온 세월이 새겨진 두꺼운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촘촘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국 국무부 차관보라는 사실에 털끝만큼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제 직함보다 지금 손에 든 금속의 평탄도가 훨씬 더 중대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이걸 보러 오신 겁니까? 임 기술관이 작업대 위에 두 개의 부품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왼쪽은 미국제 패트리어트의 추진체 터빈 블레이드, 오른쪽은 천궁에 장착되는 부품이었습니다. 맨눈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로건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미국산의 표면을 보십시오. 공구로 깎아낸 미세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초음속 환경에서는 아주 미세한 난류를 유발합니다. 추진 효율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임 기술관이 한국산 부품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최종 가공을 마친 뒤에 제가 손으로 한 번 더 다듬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연마입니다. 기계는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부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가 정밀하게 깎아내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오발이 없습니다. 로건이 떨리는 손으로 한국산 부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더니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준의 표면 마감을 손으로 한다고요? 34년 동안이나요? 한참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최고의 기술자는 은퇴하면 골프를 칩니다. 이분은 은퇴가 없는 겁니까? 오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임 기술관님 같은 분이 120명 이상 계십니다. 평균 경력 22년이죠. 미국이 자본으로 공장을 돌릴 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어 방패를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바르자니 지휘관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잃어보고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민족만이 만들어내는 무기에는 독특한 냄새가 배어 있다고 임 기술관은 다시 확대경을 쓰고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미국의 어떤 허위 보고서가 돌아다니든 상관없다는 듯 오직 자기 앞에 놓인 방패의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그 뒷모습이 워싱턴의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훨씬 강한 울림으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국장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드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보님,
워싱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서국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어가 움직였습니다. 펜타곤 비밀 채널을 통해 한국 방산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유포했고 상원 군사위에서 한국산 도입을 전면 차단하는 긴급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표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장인 정신에 압도되어 있는 사이 워싱턴의 괴물들은 한국의 방패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산기지 전체에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규모 미사일 발사 임박 경보, 정보당국이 포착한 신호에 따르면 400기 규모의 미사일이 이미 발사대에 장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서류와 데이터의 싸움은 막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잔혹한 현실이 우리 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오산기지 VIP 숙소에서 보안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어의 허위 보고서, 의회의 차단 결의안, 그리고 중동의 하늘을 집어삼킬 화염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쉴 새 없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은 백악관 상황실의 긴급 호출 신호였습니다. 카터 차관보님,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발사를 개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건조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셔츠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우면서도 오 소장이 대기 중인 기지통신실로 내달렸습니다. 통신실의 대형 스크린 4개에는 이미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 중앙에는 대통령의 돌처럼 굳은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에 먼저 꽂힌 것은 대통령 옆자리에 버티고 앉은 말콤 그리어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패를 계산하는 비열한 눈빛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그리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로키드 마틴의 긴급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14개월 내에 추가 보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존 자산으로 버티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4개월. 지금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14개월을 기다리라고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화면 너머 오산 기지에 있는 저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카터, 자네가 한국에서 봤다는 그 방패, 솔직하게 대답해.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나?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하 55m에서 목격했던 완벽한 생산 라인과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던 임채홍 기술관의 손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하 55m의 생산 라인 사진과 서해 사격장의 100% 요격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상황실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화면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이란 미사일의 궤적이, 오른쪽에는 한국의 지하 생산 시설과 요격 데이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리어의 거짓과 현장의 진실이 하나의 화면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각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어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실전 검증도 안 된 무기를 투입했다가 실패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그러면 우리 병사 38만 명이 방패도 없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건 도박이 아니라 학살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그리어의 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3분을 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로부터 46시간 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22살의 미공군 상병 트래비스 올스는 활주로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이란의 미사일들이 토해내는 불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올스는 기지 벽면에 붙여놓은 가족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 사진 위로 미사일 경보등의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상병, 패트리어트가 포화 상태야. 추가 요격 불가. 방법이 없어. 곁에 있던 동료의 비명에 올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패가 뚫린 하늘 아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지 한 구석에 낯선 도색을 입힌 트럭형 발사대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천궁 이하이였습니다. 올슨의 머리 위로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게 뭐야? 미국 무기가 아니잖아. 올슨이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들이 기지에 닿기도 전에 한국에서 날아온 방패들이 공중에서 하나씩 적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미사일 빗속에서 한국의 방패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적을 찾아내 소멸시켰습니다. 표적 소멸, 연속 소멸 확인, 전탄 격추 완료, 통제실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이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올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들이닥쳤던 그 순간, 이름조차 몰랐던 먼 나라에서 날아온 방패가 자신의 목숨을 건져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불을 내뿜었던 발사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무기에 새겨진 글자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는 한글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오산 기지통신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사라져가는 붉은 점 하나하나가 올슨 같은 미군 장병들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잠시 뒤에 벌어졌습니다. 방어를 준비하던 이란 혁명 수비대의 통신이 CIA 감청팀에 포착됐습니다. 상대 측 요격 체계가 교체되었다. 기존 비행 패턴 분석 완전 무효화. 추가 타격 성공 확률 0%. 작전 즉시 중단하라. 이란이 물러섰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단순히 미사일을 차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어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로키드 마틴 측의 전화를 받지도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멈춘 다음 날 새벽, 워싱턴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말콤 그리어의 요새였습니다. 그가 살포했던 허위 보고서는 현장에서 되돌아온 댐시 로건의 실전 검증 보고서 앞에서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로건은 분명 그리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55m의 완벽한 생산 라인과 100% 요격률, 그리고 34년간 단 한 자리에서 영혼을 깎아온 임채홍 기술관의 손길 앞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로건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차관보님, 지하 55m에서 제 15년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콤 그리어 부차관보는 국방부 감찰실에 의해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허위 보고서 유포와 방위산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배임 혐의가 그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펜타곤 출입증은 회수되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로키드 마틴의 독점 체제는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원 군사위에서 한국산 도입 차단 결의안을 밀어붙이던 프레스턴 하 위원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장에 섰습니다. 같은 유리 천장, 같은 인공 조명, 같은 의자 배치.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전 세계 외교단 앞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나토는 대한민국의 다층 방공 체계를 유럽 통합 방공망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중동의 위기에서 입증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동맹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황금 기준이 될 것입니다. 32개국 대표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긴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저를 몰아세웠던 코발스키가 환한 미소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카터 차관보, 당신이 진실의 편에 서주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기내에서 저는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한미동맹 재정의 각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가장 먼저 구하러 달려와준 대등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나토 창설 이후 동맹 관계의 근본 구조를 재정의하는 각서가 작성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하늘을 지켜주는 동반자 관계. 이것이 46시간의 기적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은
워싱턴이나 브뤼셀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의 차가운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듀발과 함께 다시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낡은 군복을 걸치고 서 있는 다라 바르자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한국산 장비로 무장한 쿠르드 민병 대원들이 이란 국경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자니 지휘관, 이제 약속하셨던 군번줄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바르자니는 목에 걸린 낡은 쇠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에 닳고 또 닳아 희미해진 군번줄.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먼 산등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제 할아버지는 터키군 소속 유엔군으로 한반도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쿠르드 출신이었지만 터키 국적을 달고 참전하셨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산고지들을 지키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지금의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였습니다. 바르자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그 민족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묵묵히 기어올라 결국 하늘을 나는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는 군번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글자들. 오래전 한국의 한 대장간에서 새겨준 것으로 보이는 한글이었습니다. 진심, 그리고 동포. 할아버지는 한국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도왔던 겁니다. 수십 년 뒤 한국이 만든 이 방패가 할아버지의 손자인 저와 우리 부족의 아이들을 지켜줬으니까요. 바르자니가 먼 산 너머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듀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듀발, 당신은 거북이도 난다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뢰를 캐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이 방패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껍질 속에 숨어만 있던 거북이가 절벽 끝으로 몰렸을 때 살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거북이는 납니다. 한국이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려 합니다. 저는 바르자니의 어깨를 힘주어 쥐었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단순히 8조 원짜리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은혜를 갚으러 온 한 민족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방패의 소중함을 알고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민족만이 가장 정직한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이 척박한 땅 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를 떠나며 마지막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가 결국 세상을 뒤바꾼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의 방패가 되었다. 38만 8천 명의 목숨을 구해낸 46시간의 기적. 32개국 중 20개국 가까이가 선택한 100%의 요격 성공률. 그리고 8조 원의 로비를 무너뜨린 단 하나의 진심. 숫자 뒤에는 차가운 지하 공장에서 밤을 지새운 이름 없는 연구원들과 34년간 손끝의 감각을 지켜온 임채홍 기술관 같은 분들의 인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미국조차 포기한 납기를 코웃음치며 한국은 묵묵히 방패를 완성해냈습니다. 카타르 기지의 한 미군 장교는 한국산 체계가 가동되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영혼을 위한 보험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한국은 비를 함께 맞아준 대가로 세계의 존경을 쟁취해냈습니다.